모든 것 훌훌 버리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커피가 있습니다. 귤와의 위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같은 과일도 기후에 따라 다른 것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역시 그 나라의 기후와 식습관 그리고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구대회입니다. 제가 오늘 내려드릴 커피 이야기는요. 나라별로 취향이 다른 커피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같은 품종의 원두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커피 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커피 산지는 아니지만 커피 부심이 가장 강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코 이탈리아인데요. 6천만 인구에 10만 개의 카페가 있는 인구당 카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에스프레소라는 용어도 이탈리아어로 빠른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1884년 세계 최초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고안하고 발명한 엔젤로 모리온도 역시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카페에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앉아서 마시는 사람들보다 서서 마시는 사람들을 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의자에서 마시려면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지금 시국에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노천 카페에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탁 서서 마시는 건 꼭 해보고 오세요. 터키부터 그리스, 시리아, 요르단 같은 옛 오스만 투르크 영향하에 있던 나라들을 여행하면요. 이런 공통점을 느낄 수 있어요. 커피 맛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제 집에 끓여낸 터키 커피는 어디를 가나 거칠고 동밀하고 커피 본연의 맛에 충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씁니다. 16세기 초반 오스만 제국의 첫 커피숍이 탄생했는데요. 읽는 장소라는 의미인 크라아하네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공간이었죠. 오랜 시간 책을 읽다가 잠을 깨기 위한 각성제로 커피를 마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연히 쓰게 만들었던 거겠죠. 또 터키 커피엔 특이하게 건더기가 많이 보여요. 블렌딩한 커피를 물과 함께 끓이기 때문에 걸쭉한 건더기가 잔바닥에 가라앉는 건데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잔을 뒤집어서 건더기가 남은 방향과 모양에 따라 점을 보기도 한대요. 영화 해리포터에서 찻잎으로 점을 보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연남동이나 이태원을 지나다 보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베트남 연유 커피를 파는 콩카페. 배낭여행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다가 2018년 베트남 커피 전문점이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이 연유 커피를 베트남에서는 카페 스어다라고 부르는데 연유를 잔뜩 넣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달아요. 여기에는 그들 나름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에 커피나무가 처음 들어온 것은 프랑스 식민지 시설이었던 1857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좋은 커피를 마시기 어려웠어요. 생산량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고 품질이 조악한 원두만 남았거든요. 질 낮은 원두를 먹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하게 볶았고요. 그나마도 양이 부족하니까 버터와 함께 볶은 옥수수를 섞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맛, 그러니까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우유를 넣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여기에 우유를 넣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연유입니다. 연유는 적은 양의 우유와 설탕을 끓여서 만드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길거든요. 탄맛이 나는 커피에 달달한 연유를 넣은 것이 카페 스어다의 탄생 배경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인 달랏을 방문했을 때 한 로스터리 카페에서 카페 스어다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커피를 맛보니까 말 그대로 고진감래 이런 맛이 났어요. 쓴맛 뒤에 따라오는 달콤함. 커피가 시작된 에티오피아는 신성한 커피 의식이 있는데요. 분나 마프라트라는 커피 세레모니로 단순히 커피를 마신다는 것 이상으로 경건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통 의상을 정결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정성스럽게 골라낸 생두를 투박한 철판에 올려놓고 나무 낙대로 휘 저으면서 볶아요. 20분 정도 볶은 원두를 나무절구에 넣고 방망이로 빻아서 커피를 끓이기 적당하게 분쇄를 합니다. 이제 커피 가루를 흙으로 빚은 커피포트에 넣고 물과 함께 끓이면 이미 사방은 짙은 커피 향으로 진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커피를 대접받았었는데요. 정말 대우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태초의 커피 원산지이자 종주국인 에티오피아의 커피 세레모니는 그들에게는 일상이겠지만 외지인의 눈에는 마치 거룩한 종교식처럼 보입니다.
미국 커피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된 도시는 시애틀과 포틀랜드인데요. 품질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지만 시애틀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는 역시 스타벅스죠. 사실 스타벅스는 미국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됐는데요. 하워드 실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할 당시인 1980년대 초만 해도 흔히 아메리카노로 알려져 있는 미국 커피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뽑아낸 에스프레소가 아닌 브루잉 머신으로 끓여낸 양이 많고 구수한 붉은 커피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하고 강렬한 에스프레소에 반한 하워드 실츠가 스타벅스의 미국식 커피가 아닌 이탈리아 스타일의 커피를 도입하여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거였는데요. 문화와 인종의 용광로인 미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스타벅스가 아닌가 합니다. 시애틀의 커피가 대중적인 맛을 추구한다면 포틀랜드의 커피는요, 각자의 개성이 충실히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커피의 볶음도 역시 시애틀은 중간 볶음 이상으로 쓴맛을 강조한 카페가 많았던 반면에 포틀랜드는 중간 볶음으로 산미와 커피의 복합적인 맛을 내려는 커피집이 줄을 이뤘습니다. 시애틀의 스타벅스가 잘 짜여진 시스템과 거대 자본으로 견고하게 쌓은 영주의 성이라면 포틀랜드의 스토프타운 커피는 오직 실력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쌓아올린 시골집 토당 같은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커피 트렌드 중에 커피 오마카세란 말 들어보셨죠? 맡긴다는 의미의 일본어로 통상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 선택권을 온전히 맡기고 요리사는 가장 신선한 재료로 제철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게 커피에도 적용되는 거죠. 바리스타와 소통하며 한 사람만을 위한 커피를 내리는 이런 커피 문화. 사실 호주에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던 문화입니다. 호주는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망한 나라이기도 해요. 2000년 야심차게 호주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2008년까지 약 1,4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고전을 했는데요. 결국 2014년 남은 24개 매장을 현지 소매기업 위더스그룹에게 매각하고 호주에서 전격 철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타벅스는 호주에서 망했을까요? 그건 호주만의 커피 문화 때문인데요. 현재 주한 호주 대사로 있는 캐서린 레이퍼는 호주 커피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호주 사람에게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쌓는 일련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호주는 단골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표준화된 커피가 아니라 원두, 우유, 수출량 등을 손님 개인의 기호에 따라 제공하는 커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니 스타벅스가 호주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도 얼주가는 못 참죠. 우리나라는 왜 아이스 커피에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뜨겁고 맵고 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탕과 국 그리고 라면까지 우리나라는 뜨거운 음식 많습니다. 맵고 짠 것도 많죠.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아이스 커피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스 커피는 뜨거운 것에 비해 개운함이 특징이에요. 어둑어둑 얼음을 씹어먹는 재미는 덤이고요. 커피를 빨리 마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카페, 아니 편의점을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얼음 때문입니다.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일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속에 열불 나는 일이 많아서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는 분도 있지만요. 오늘 이렇게 나라별 커피 취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혹 저한테 찾아와서 이탈리아에서 마신 커피 맛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장소와 분위기가 이탈리아여야 됩니다. 이탈리아. 너무 당연한가요? 여행 때 느낀 그 커피 맛은 그날에서 느낀 온도, 조명, 또 이게 합쳐진 맛인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 나라의 커피 맛을 느껴보셨길. 또 뵐게요. 누군가가 날 잠 못 들게 눈 감지 못하게 춤을 춰 마치 신나는 듯이 오는 낮으로 노래 쓸 순 없으니 내 몸의 움직임 like a marionette 두 팔에